안녕하세요. 한풀이물입니다. 5월에 치러진 시험인데 실제로 출제 의도는 4월이었던 시험 학평의 18번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 오답률이 73%나 되네요.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암기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암기만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직접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리면서 풀어 드릴게요. 네, 직접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잘 외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보면 투과 현미경이 나와 있네요. 네, 투과 전자 현미경 A.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사실은 투과니까 영어가 원래 트랜스미션인데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TEM으로 외우시면 돼요. 투과 T, 그죠? 좀 억지긴 하지만 전자는 일렉트론 E,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M 이렇게 돼 있죠. 투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료를 시료판에다가 이렇게 막 생긴 걸 얹어놨다. 그러면 전자가 이걸 직접 통과를 다 해요. 얘는. 그래서 이 아래쪽 판에다가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 상은 판에 맺히는 거니까 2차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 시료의 내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 자체는 2차원으로 생긴다. 일종의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가 엑스레이가 그 내부 장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평판, 엑스레이 판에 찍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SEM, 스캔 어쩌고 저쩌고 전자현미경이죠. 요거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그 왜 액체 약물을 몸속에 투약할 때 쓰는 주사기 말고요. 우리가 스캐너 할 때 어떤 공간이나 평면에 있는 형태를 읽어드리는 개념의 스캔, 그게 사용되는 게 주사 전자현미경이고요. 얘도 이런 형태의 시료를 준비했다고 하면 얘는 상이 스크린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자가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방으로 튕기는 걸 검출을 해서 각 위치별 튕기는 좌표를 설정하면서 다 읽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시료가 이렇게 공간상으로 있을 때 2차원 평면에다 대고 열심히 스캔을 받으면 결국엔 각각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순서대로 다 2차원 평면을 다 잡았다 치면 얘는 3차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입체 지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입체 지도는 표면만 만들었잖아요. 얘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죠. TEM, 투과 전자현미경은 2차원밖에 안 되지만 내부를 볼 수 있다. 투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사현미경은 3차원으로 상이 맺히지만 내부를 볼 수 없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나오네요. 물질파 파장이에요. 그죠? 물질파 파장은 공식은 다들 외우고 계시죠? 람다는 P분의 H,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나오네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다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역학단원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2분의 1 mv의 제곱. 역학단원을 조금 더 공부하셨다고 하면 요거를 운동량과 비례해서 식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셨을 텐데 P의 제곱 나누기 2m으로도 정리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요 개념들을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쭉 보다 보면 분해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분해능이라는 표현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해하는 능력 그 자체를 말할 때는 분해하는 능력 자체를 말할 때는 당연히 우리 어떤 일을 한 능력이 좋다 라고 말을 하려면 크다 라고 말을 해도 어지간하면 통해요. 저 친구는 밥 먹는 능력이 좋아 라든가 저 친구는 밥 먹는 능력이 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능력 자체는 좋다 크다가 맞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분해 한계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요만한 물체를 보려면 우리 눈에서
시야가 각도가 커야지 잘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조그만 물체가 있으면 시야가 또 매우 좁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의 각이 큰 것이 우리가 더 보기에 좋은 건데, 만약에 어떤 뭐 광학 장비나 눈으로 봤을 때 분의 한계각이 큰 걸 잘 보는 게 더 잘 보이겠어요? 작은 것까지 잘 보는 게 잘 보이겠어요? 분의 한계각은 작을수록 분해 능이 좋은 거예요. 즉, 분해 능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단위가 분해 한계각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해 능이 좋고 클수록 분해 한계각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분해 한계각이 작으려면 우리가 파장을 쓰는데, 이제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여러 가지 뭐 전자기파라든가 전자선이라든가를 쓸 수 있는데, 파장이 작을수록 좋다가 돼요. 왜냐하면 요 분해 한계각을 이렇게 재려고 했는데 파장이 회절해버리거나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회절을 잘 안 하려면 파장이 짧아야 되니까,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요.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네, 광자의 경우에 가지는 에너지 자체가 진동수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너무 커지면 네, 감마선이 되죠. 약간 시료가 소중한 샘플이거나 할 때 감마선 같은 걸 쬐면 다 망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쓰는 이유가 시료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샘플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건데, 다 망가뜨리면서 보면 관찰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광학 현미경의 한계는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쓰는 이유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경우에도 전자는 운동량이 커요. 그럼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여기 드 브로이 파장 공식에 의해서 짧게 나오겠죠. 파장을 짧게 하면서도 시료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뭐 기타 등등 있으니까 나머지 디귿은 계산하면서 풀고,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쭉 풀어볼까요? A는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3차원 구조는 위에 보시면 SEM 주사 현미경 방식이었어요. TEM 투과 전자 현미경은 2차원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곳은 틀린 보기. 분해능은 A가 전자 현미경인데 광학 현미경보다 더 좋다. 왜? 운동량이 크게 나오니까 사용된 파장이 짧아져 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분해능이 좋게 나오더라.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을 풀려면 계산을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나와 있는 요게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주면, 요 관계식과 요 관계식을 연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파장이 2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파장이 2배가 되면 운동량은 몇 배가 돼야 되죠? 운동량이 2분의 1p가 되면 파장은 2람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걸 적용하면 요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p가 원래 p에서 2분의 1p가 됐다 치면 여기에 2분의 1p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4분의 1 앞으로 빼고 p의 제곱 나누 2m이 돼요. E가 요건데 요만큼이 E라고 하면 이때 총 에너지는 4분의 1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 E의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틀린 보기네요. 답은 니은은 아까 맞는 이야기였으니까 니은만 맞고 기억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가지 암기할 사항이 많으니까 제가 글씨가 좀 되게 못 썼어요. 오늘은 적당히 각자 잘 필기하시고 잘 외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